반갑습니다. 학꽁치가 한 마리 올라오네요. 오늘은 사실은 감성돔이나 뭐 그런 거보다 학꽁치를 잡으려고 거제도에 왔습니다. 학꽁치 잡는 요령과 팁을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바람도 쐴 겸 학꽁치를 잡으러 거제 여차 쪽으로 한번 걸어와 봤습니다. 제법 크죠? 네, 씨알이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탄탄하고 뭐 강한 낚싯대가 필요가 없어서 1회 500대를 쓰고 있습니다. 독도 낚싯대 1회 500대. 제가 와서 학꽁치를 조금 집어는 시켜놨습니다. 집어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밥을 치는 것도 중요한데 학꽁치 같은 경우에는 뚜레박에 곤쟁이, 학꽁치는 곤쟁이가 더 잘 듣습니다. 곤쟁이 밑밥 이렇게 뚜레박에 넣어주고요. 지금 여기는 곤쟁이 미끼가 잘 빠져나가는 편이라서 자크를 많이는 안 열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안가루도 좀 넣어줄까? 안가루도 좀 넣었습니다. 어이쇼. 곤쟁이가 밑밥 효과도 좋고 사실은 곤쟁이가 미끼 효과도 좋은데 너무 작다 보니까 미끼로 쓰기는 좀 불편해서 밑밥 크릴을 사용합니다. 밑밥용 크릴입니다. 크기가 적당해서 이것도 또 조금 사실은 좀 큽니다. 잘라서 써야 됩니다. 양도 많고 꽁치 낚시할 때는 이 미끼를 씁니다. 일반 미끼용 크릴, 시중에 나오는 미끼용 진공이나 뭐 여러 가지 곽크릴이나 그런 것보다 씨알이 좀 작고 쓰기가 학꽁치 낚시할 때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끼용 크릴보다는 밑밥용 크릴을 주로 사용합니다. 알아두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팁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끼를 끼우는 요령입니다. 미끼용 크릴을 안 쓰고 밑밥용 크릴을 쓰다 보니까 크기가 좀 작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잔잔한 편입니다. 이 미끼를 꼬리 쪽을 떼고 머리 쪽을 떼는데 미끼를 다 쓰지를 않고 미끼를 한 3분의 2 정도, 꼬리 쪽에서 몸통 쪽으로 3분의 2 정도만 씁니다. 살짝 잘라가지고 손톱으로 이 정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쓰고 꼬리 쪽부터 끼웁니다. 살짝 끼우셔가지고 바늘 끝이 나오도록 이 정도 씁니다. 이 정도. 자, 이 정도 씁니다. 그래야 챔질도 잘 되고 고기가 잘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이고, 요번엔 작네. 아가야 꽁치가 올라왔습니다. 아가야 꽁치. 상당히 작습니다. 귀엽네요. 여기는 지금 씨알이 막 섞여서 올라옵니다. 큰 놈도 올라오고 작은 놈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제 바늘은 감성돔 바늘인데 학꽁치 바늘을 따로 쓰지 않고 0.85 정도를 씁니다. 이걸 쓰지 않아도 망상어 바늘 한 6호, 그 다음에 물론 학꽁치 바늘도 써도 되지만 학꽁치 바늘이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잘 빠지기도 하고 챔질도 잘 안 되고 그런 그게 있어서 바늘은 이렇게 감성돔 바늘 0.85 정도 씁니다. 지금 리일이 조금 뻑뻑한 맛이 있어서 훨씬 낫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끼는 말씀드린 대로 작게 씁니다. 바늘 끝이 나올 정도로. 학꽁치는 지금 이 앞에 좀 모여 있습니다. 지금 조류는 10시 반 정도에 들물 만조였습니다. 이제 아마 시간이 그 정도 돼서 물이 아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는데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학꽁치도 들물 때가 더 조항이 많습니다. 네, 들물 때가 조항이 나으니까 기왕 가시려면 물때 시간을 들물 시간으로 맞추셔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조과에 도움이 됩니다. 학꽁치도 마찬가지로 채비를 던지실 때 뒷줄을 잡아는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채비가 엉켜버리기 때문에 뒷줄을 살짝 착수 직전에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했다. 잡니다. 네, 학꽁치 작습니다. 작아도 뭐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은 거는 튀겨 먹어도 되니까. 학꽁치는 뭐 감성돔처럼 사이즈 뭐 그 재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막 적당한 크기로 큰 거는 해 썰어 드시고 작은 건 튀겨서 드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조금 굵은 게 또 올라옵니다. 조금 굵습니다. 좀 굵습니다. 이 작은 거 큰 게 지금 섞여서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채비를 잠시 보여드리면 별거 없습니다. 채비는 위에 지금 원줄은 2호고 세미줄인데 원래 플러팅으로 쓰시는 게 더 좋죠. 합공치가 뜨니까. 찌는 그냥 아무 찌나 쓰셔도 됩니다. 제가 쓰는 거는 그냥 미루트 제로찌 그냥 쓰고 있습니다. 무게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쿠션 고무 하나, 도래, 목줄 약 1m 가까이. 제가 지금 조금 줄어들어서 한 80cm 정도 줄었는데 1m 가까이 목줄은 좀 길게 씁니다. 그 이유가 보십시오. 길게 쓰죠. 길게 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합공치가 수면에 떠서 물 때도 있고 좀 깊이 들어가서 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찌 위치를 조절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좀 얇게 떠서 무는 상황이라서 지금 낮췄습니다. 봉돌은 찌 바로 밑에다가 답니다. 그래야 서로 엉키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목줄은 지금 1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뭐 채비는 이 정도로 해서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례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뚜레박에 곤쟁이를 쓰시라는 겁니다. 곤쟁이가 뚜레박 크기 따라 달라지지만 2개 내지 3개 정도 들어갈 겁니다. 2개 내지 3개 정도 들어가면 던지셔가지고 앞쪽에 약 10m 정도에서 놀게 하면 고기들이 집어가 됩니다. 너무 자크를 많이 열어가지고 곤쟁이가 많이 빠져나가게 하면 이 소모량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나가게 물이 어떤 물은 잘 빠지는 물이 있고 또 들어오는 물은 잘 안 빠지는 물이 있고 이런 거 해보시면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적당하게 해서 곤쟁이를 섞으셔 가지고 넣어주시면 집어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는 걸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뚜레박에 곤쟁이를 넣는 데서 또 밑밥을 안 쓰시는 건 아닙니다. 이 고기가 좀 더 잘 모이게 하려면 밑밥을 따로 반죽을 하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밑밥은 물막기라 해서 이제 좀 묽게 합니다. 재료는 곤쟁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크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곤쟁이를 쓰셔서 묽게 뜨면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곤쟁이 2개, 3개에 빵가루 한 봉지 정도 그 정도 비율로 해서 쓰시면 쓰시고 나면 다시 반죽을 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 비율로 하시면 또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낚싯대는 5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5.3m 뭐 그래 큰 차이는 없지만 30cm 차이가 또 무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5m 정도 사용하시면 또 충분합니다. 목줄은 1호 내외로 쓰시면 됩니다. 가늘게 쓰면 좋기는 하지만 또 자꾸 끊어지고 채비를 자꾸 바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1호 정도만 해도 고기가 집어가 되고 많이 모이면 얼마든지 잘 뭅니다. 카본 목줄 1호 정도 그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목줄의 길이는 좀 길게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합공치가 떠 있을 때도 있지만 깔아앉아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목줄의 길이는 08이나 1호를 약 1m 정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합공치가 떠 있을 때도 있지만 깔아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심이 얕을 때는 좀 띄워주고 또 깊이 놓을 때는 좀 더 길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합니다. 그 다음 미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파는 미끼용 크릴보다는 밑밥용 크릴이 더 낫습니다. 양도 많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끼우기가 좋고 너무 큰 것보다는 좀 작은 게 낫습니다. 바늘에 끼우실 때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꼬리를 자르고 머리를 잘라내고 다 끼우지 마시고 한 3분의 2 정도 뒤쪽에 좀 살이 단단한 쪽 그쪽을 해서 바늘로 쫙 끼우시면 되는데 뒤집어 끼우시는 게 좀 더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끼워서 바늘 끝이 나올 정도로 해서 잘라 버리셔야 됩니다. 바늘 끝이 나오게 한 허리 정도까지만 딱 끼우셔 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찌는 위에 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로든 B든 2B든 3B든 쓰시면 되고 그냥 전유동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앞쪽으로 놀고 끌려오기 때문에 그 앞에 고추찌를 어느 정도 쓰냐 하면 한 3비 정도 쓰시면 적당합니다. 물론 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게 쓰셔도 되는데 3비 정도가 적당하고, 봉돌을 찌 바로 밑에다가 B 정도를 달아주시면 찌가 바로 서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이게 입질을 하게 되면 일어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예신도 잘 아실 수 있고, 학꽁치 바늘을 써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써본 결과 학꽁치 바늘이 그래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외관감 부러지기도 잘 부러지고 형태도 변형이 잘 되고, 그래서 감성돔 바늘을 그냥 씁니다. 그러면 오히려 큰 놈들도 잘 걸리고 바늘의 변형도 잘 없고, 바늘 쪽에서는 감성돔 바늘 1호 내외 08이나 아니면 망상어 바늘 6호 정도를 쓰시면 무난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뭐 채비를 크게 바꾸실 필요도 없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꽁치 낚시 역시도 들물이 유리합니다. 들물이 유리하기 때문에 낚시를 가실 때는 마리수를 좀 작고 양을 좀 잡고 싶으실 때는 들물 쪽으로 시간을 맞춰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날물 때는 아무래도 입질이 좀 얕고 좀 뜸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꽁치는 날씨가 조금 흐린 날, 파도가 좀 치는 날 오히려 활성도가 더 좋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가셔서 학꽁치 많이 잡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